노폐물을 배설하는 배설계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습 목표는 노폐물의 종류와 배설 기관의 구조를 설명할 수 있고 네프론에서 오줌이 생성되는 과정을 설명할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노폐물의 생성과 배설에 대해서 일단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우리 세포 있죠. 몸을 구성하는 이 세포에서 우리가 소화해가지고 만든 영양소를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그 결과 생성된 몸에서 필요 없는 물질을 우리가 노폐물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자, 각각 우리가 영양소 중에 이제 탄단지 있죠. 탄단지. 그 중에 탄수화물과 지방의 경우 같은 경우에는 세포가 이들을 사용을 해서 이산화탄소와 물을 생성합니다. 이렇게 두 가지의 노폐물을 생성을 하고요. 그다음에 단백질이라고 하는 영양소를 세포가 사용하게 되면은 방금 얘기한 이산화탄소와 물을 또 생성을 하고 또 하나 더 요소라고 하는 것을 생성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영양소들을 사용해서 우리 몸에서는 이산화탄소와 물 그리고 요소라고 하는 이런 것들의 노폐물을 생성을 해요. 자, 그래서 그림으로 봐도 이제 나오겠지만 여기 탄수화물과 지방이 세포 안에서 이산화탄소와 물로 이렇게 바뀐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그리고 단백질 같은 경우에는 이산화탄소, 물, 그리고 하나 더 요소라고 하는 걸 만든다는데 요소가 되기 전에 이제 원래는 암모니아라고 하는 형태로 되어 있어요. 암모니아라고 하는 형태로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너무 독성이 강하거든요. 독성이 크다. 독성이 너무 강해서 우리 몸에 오래 이제 있으면 우리 몸에 좋지 않기 때문에 이 독성이 강한 암모니아를 간에서 독성이 좀 더 약한 형태인 요소라고 하는 형태로 바꿔줘요. 그래서 요소라고 하는 형태로 바꿔줘서 이게 이제 바깥으로 나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산화탄소와 물 같은 경우에 특히 이산화탄소는 날숨 형태로 나가고요. 이 물은 이제 폐로 나가거나 배설기관을 통해서 오줌으로 이제 배출이 됩니다. 그리고 요소라고 하는 거는 배설기관을 통해서 오줌으로 이제 나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몸에서 생성되는 노폐물이 어떻게 나가는지 이 과정을 잘 정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배설입니다. 그래서 이 배설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 만들어진 이 노폐물들을 몸 바깥으로 내보내는 과정이고요. 사람의 배설 기관에는 그림에서 보는 것 같이 콩팥, 그 다음에 오줌관, 그리고 방광, 그리고 요도라고 하는 것들이 바로 사람의 잘 안 보이는데 사람의 배설 기관이고요. 요렇게 생겼습니다. 요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잘 보시면 되겠고. 자, 그래서 우리 아까 오줌이라고 그랬었죠. 오줌이 만들어져서 이동하는 경로를 이제 이 배설 기관 그 순서를 보면은 요렇게 콩팥에서 오줌이 만들어져서 오줌관으로 이동하고 그리고 방광으로 이동하고 요도로 해서 이제 몸 바깥으로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콩팥에서 오줌관, 방광, 그리고 요도 이런 식으로 잘 기억해 두시면 되겠죠. 이게 오줌이 이동하는 경로입니다. 자, 그래서 콩팥이라고 하는 걸 방금 봤는데요. 이 콩팥은 강낭 콩 모양의 주먹만한 크기 기관이고 허리에 등 쪽에 좌우 한 쌍 총 2개가 있습니다. 우리 몸의 정상적일 때. 자, 그래서 이렇게 그림으로 보이는 것 같이 이게 이제 콩팥이고요. 자, 이 콩팥은 노폐물들을 걸러서 오줌을 만들어서 배설하는 기능을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오줌을 만드는 기관이 콩팥입니다. 자, 그래서 구조로 이 겉에 부분 여기를 겉질, 그리고 겉질의 안쪽이 속질, 그리고 속질에서 더 안쪽으로 들어가면은 깔때기 모양의 콩팥 깔때기라고 하는 것으로 이제 구성된 것이 바로 콩팥이 되겠습니다. 자, 이 콩팥 안에는 네프론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이게 네프론이 뭐냐면은 오줌을 생성하는 기능적인 단위입니다. 이 단위가 있어야만 우리가
오줌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게 있냐면 사구체, 보몬주머니, 세뇨간이라고 하는 걸 세 개를 뭉쳐가지고 네프론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구체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그림을 잘 보고 이제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 네프론이 어디에 위치하고 있냐면은 콩팥의 겉질과 속질에 이렇게 위치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점 잘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계속 네프론을 얘기를 하자면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사구체, 보몬주머니, 그 다음에 세뇨간 요 세 가지를 네프론이라고 한다 그랬잖아요. 요 세 가지를 다 뭉쳐서. 자, 그래서 먼저 콩팥 동맥에서 갈라진 모세혈관이 털실 뭉치처럼 덩어리 이룬 거. 이 혈관이 있죠. 혈관이 이렇게 뭉쳐져 가지고 만들어진 것이 있어요. 이것이 바로 사구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이 사구체를 둘러싸고 있는 이 주머니를 우리가 보먼 주머니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먼이라는 사람이 이제 발견했다 해서 보먼 주머니라고 이름 붙였어요. 자, 그리고 이 보먼 주머니에서 이어진 이러한 길다란 이 관을 우리가 세뇨관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보먼 주머니에서 연결된 매우 가느다란 관. 그래서 그 주변을 사구체에서 나온 모세혈관이 이렇게 감싸고 있습니다. 여기 빨갛고 파랗고 돼 있는 이것이 바로 모세혈관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콩팥 동맥에서 이제 콩팥 정맥을 혈액이 이동하는 경로. 자, 그래서 동맥에서 사구체로 이제 혈액이 흘러서 사구체에서 모세혈관으로 혈액이 흐르고 그리고 콩팥 정맥으로 이렇게 혈액이 흐르게 됩니다. 그래서 콩팥 동맥에서 사구체에서 모세혈관으로 피가 흘러서 다시 콩팥 정맥으로 이렇게 가게 된다라고 하는 거, 이게 혈액이 이동하는 경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오줌이 이동하는 경로랑 구분해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줌의 생성 과정을 보겠습니다. 오줌이 어떻게 콩팥에서 생성되느냐? 콩팥에서 바로 여과, 재흡수, 그리고 분비라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오줌이 만들어지는데요. 우리가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여과입니다. 여과는 어떤 거냐면은 우리가 아까 사구체라고 하는 이 실타래 모양의 이 혈관이 있었죠. 이 사구체에서 그것을 둘러싸고 있는 보먼 주머니로 물질이 이동하는 현상을 여과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여과는요, 여과로 이제 이동할 수 있는 물질은 이 혈관에 이 사구체에 구멍이 있거든요. 이 구멍을 통과할 수 있는 크기, 즉 작은 물질이겠죠. 작은 물질. 혈액 속에 들어있는 크기가 작은 물질이 바로 여과를 통해서 사구체에서 보문주머니로 이동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 작은 물질이 뭐냐면요. 포도당, 그리고 아미노산, 그리고 물, 무기염류, 그리고 요소, 이러한 것들이 크기가 작아서 사구체에서 보문주머니로 여과가 될 수 있는 물질들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동할 수 없는 물질은 당연히 그 구멍보다 크기가 커가지고 통과할 수 없는 애들이 되겠죠. 큰 물질, 그죠? 자, 그래서 크기가 큰 물질, 요거 어떤 게 있냐면은 혈액 속에 들어있는 단백질이라든지 크기가 큰 단백질이라든지 또는 돌아다니고 있는 적혈구, 백혈구, 이러한 물질들은 이 구멍을 통과하기엔 너무 크기가 크기 때문에 얘네들은 여과되지 못합니다. 여과되지 않는 물질. 구분해 놓으시면 좋겠죠. 자, 여기서 비밀 미션입니다. 이번 비밀 미션은 다음에 혈액 내 성분 중에 정상적인 사구체에서 보문주머니로 이렇게 이동하는 물질의 기호를 여기에서 골라서 댓글을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수업 당일 오전 8시 반까지 1차시 디딤 영상 게시판에다가 올려주시면 되겠고 최초 수익자 혜택 플러스 2점 드립니다. 여기에서 골라서 기호를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모두 골라주십시오. 자, 재흡수라고 하는 거. 자, 이 재흡수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얘기했던 그 본문 중에서 이어진 관, 세뇨관에서
세뇨관을 둘러싸고 있는 모세혈관으로 물질이 이동하는 걸 얘기를 하고요. 그걸 제흡수라 그러고 제흡수를 통해서 이동할 수 있는 물질이 뭐냐면 여과된 물질 중에 우리 몸에서 꼭 필요한 물질들 있죠. 그런 것들을 다시 우리 몸속으로 집어넣기 위해서 모세혈관으로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여과된 물질 중에 몸에 필요한 물질, 이 물질을 우리가 재흡수되는 물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떤 게 있냐면 포도당, 아미노산 이런 것들은 전부 우리 몸에 필요한 것이죠. 물, 그다음에 무기염류 이러한 물질들이 바로 재흡수가 일어나는 물질이다. 세뇨관에서 모세혈관으로 이동하는 물질이다 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분비입니다. 분비 이거는 이제 물질 이동 방향이 모세혈관에서 혈액 속에서 세뇨관으로 가는 것을 우리가 분비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이 분비로 이동할 수 있는 물질이 사구체에서 여과되지 않고 미처 여과되지 못하고 혈액에 남아있는 노폐물들을 우리가 분비되는 물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더 내보내야 되는데 사구체에서 통과하면서 미처 이제 여과되지 못한 것들이죠. 그래서 어떤 게 있냐면은 아까 얘기했던 요소 미처 혈액에서 여과되지 못한 요소가 혈관에서 이렇게 세뇨관으로 분비가 된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여기 보라색으로 되어 있는 이러한 화살표가 바로 분비되는 방향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조금 길었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